비가 내리는 장례식장 안,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들이 조용히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예은은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미소는 그녀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로 새겨져 있었다. 오빠. 왜 이렇게 갑자기? 그녀의 속삭임은 비바람 소리에 묻혔다. 장례식장은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 위치한 고급 장례식장으로 남편의 가족들이 마련한 곳이었다. 하지만 예은에게 이곳은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다. 결혼한 지 겨우 3년, 그녀는 아직 28살이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진 건 불과 사흘 전 일이었다. 장례식장 한 구석, 예은은 핸드백 속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가족들은 모두 제단 주위에 모여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틈을 타서 몰래 앱을 열었다. 은행 앱. 남편이 생전이건 우리 비밀기라고 속삭이던 그 계좌였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떠오른 숫자가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90억 원이 넘는 거금? 예은의 숨이 멎었다. 이게 정말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은 평범한 IT 엔지니어로 보였지만 비트코인 투자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두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도 그녀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단지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쓰라고만 했다. 예은은 재빨리 앱을 껐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돈을 말해야 할까?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예은아, 우리 집안은 이제 내가 지켜야 해. 그 말 속에 숨겨진 야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예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는 핸드백을 쥐고 자리로 돌아갔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시작된 지 오래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예은은 서울 도심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곳은 이제 텅 빈 껍데기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반포대교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 돈으로. 우리 미래를. 눈물이 흘렀다. 예은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결혼 전에는 프리랜서로 바쁘게 살았지만 남편의 바람으로 안정된 삶을 꿈꿨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 아니, 이 돈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다시 앱을 열었다. 숫자가 여전했다. 700만 달러. 이 돈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자유란 무엇일까? 다음 날 예은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예은아, 내일 장례 치른 후에 가족 회의할 거야. 재산 정리해야지. 목소리가 차가웠다. 예은은 네, 어머님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남편의 유언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아직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왔다. 그날 오후 예은은 산책을 나섰다. 한강공원으로.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비가 와서 춥죠. 우산 빌려줄까요? 부드러운 목소리. 예은이 고개를 들자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미소 지었다. 검은 코트에 긴 머리, 눈가에 가벼운 주름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은이 대답했다. 여자는 저는 여기 자주 와요. 강물이 좋아서 라고 말했다. 이름은 예나였다. 예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한강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예은은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예나는 슬퍼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예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이
갑자기 떠났어요. 예나는 조용히 예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여기선 아무도 안 봐요. 예은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그날 그들은 한강을 따라 걸었다. 예나는 한국 전통시 한 구절을 읊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머무르네. 예은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 예나는 이혼 경험이 있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은 때론 감옥 같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자유예요. 예나의 말에 예은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예은에게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다시 앱을 열었다. 700만 달러. 이 돈으로 예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은 비밀. 그녀는 로그인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예은은 창가에 서서 강을 바라보았다. 예나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속에 그녀의 숨겨진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가족 회의가 열렸다. 시어머니의 집, 전통 한옥 스타일의 고급 주택이었다. 상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제사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예은아, 제사는 어떻게 됐어? 회사 주식은? 시어머니가 물었다. 예은은 자직 모르겠어요. 변호사분이 처리 중이래요 라고 대답했다. 시누이들이 수근거렸다. 언니, 오빠 돈 많았잖아. 우리도 좀. 예은의 속이 타들어갔다. 그들은 남편의 작은 저축만 알고 있었다. 700만 달러의 비밀은 그녀만의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예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나만? 왜? 그날 밤 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에서 만난 예은 씨, 오늘 어때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예은은 망설이다가 좋아요 라고 답했다. 그들은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예나는 책 한 권을 가져왔다. 한국 로맨스 소설. 이거 읽어봐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있어요. 예은은 책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감정이 물씬 풍겼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예은은 남편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고 예나는 자신의 과거를 공유했다. 저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한국 사회가 아직 이해 못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은의 심장이 뛰었다. 여자를 사랑하다니?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예나의 눈빛을 보니 이상한 설렘이 피어올랐다. 저도. 요즘 혼란스러워요. 예은이 말했다. 예나는 천천히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라고 답했다. 그날 그들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홍대의 네온 사인이 그들을 비췄다. 예은은 예나의 팔을 살짝 스쳤고 그 순간 전기가 통한 듯 했다. 집에 돌아온 예은은 거울을 보았다. 내가. 이게 뭐야?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오랜만에. 시간이 흘렀다. 예은과 예나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예은은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 그녀는 작업 중에 예나를 떠올렸다. 예나는 소설 원고를 보여주며 이 캐릭터, 내가 모델이야 라고 장난쳤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한강 산책, 명동에서 스트리트 푸드 먹기, 인사동에서 전통 차 마시기. 한국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감정은 피어났다. 하지만 예은의 비밀은 여전했다. 700만 달러. 가족들의 압박은 더 세졌다. 시어머니가 주원장 봤어? 재산은 집안 목이야 라고 전화했다. 예은은 곧 알게 될 거예요 라고만 말했다. 어느 가을날 예은은 예나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그들은 손을 잡았다. 예나 씨, 나 당신한테 끌려요. 예은의 고백. 예나는 나도. 하지만 조심해.
우리 사회는 아직 말했다. 정상 등대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예은의 마음에 남편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이건 새로운 사랑. 하지만 그 순간 예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상속은 전부 부인 목입니다. 700만 달러. 예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예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일? 예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속였다. 로그인만 한 그 계좌가 이제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예은과 예나는 그 조명 아래서 데이트를 즐겼다. 명동의 카페에서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예나는 한국 겨울은 춥지만 로맨틱하죠. 눈 오는 날 한강에서 산책해요 라고 말했다.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예나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의 장례 후 처음으로 웃음이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비밀이 그녀를 괴롭혔다. 700만 달러. 유언장이 공개된 후 가족들은 폭풍처럼 몰려왔다.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예은아, 그 돈 오빠가 왜 내게 줬어? 우리 집안이야말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애원했다. 시누이들은 언니, 나눠줘. 우리도 생활비가 이라고 했다. 예은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남편은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만? 그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전했다. 일부는 안전한 펀드로, 나머지는 해외 계좌로. 이 돈으로 자유를 사야 해. 예나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예나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예나는 책상 위에 원고를 펼치고 예은은 옆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예나야, 내 소설 주인공처럼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예은이 말했다. 예나는 이미 자유로워. 나랑 함께라면 지라고 답하며 그녀를 안았다. 그 안기는 순수한 위로였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심스러웠다. 친구들은 그냥 친한 언니로 알았고 가족에게는 숨겼다. 하지만 예은에게 이 사랑은 구원이었다. 어느 날 예은은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받았다. K-드라마 타이틀 시퀀스 디자인.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그녀는 창의력을 발휘했다. 이 장면은 한강의 일몰로 로맨틱하게 그녀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 퇴근 후 예나에게 달려가 성공했어 라고 소리쳤다. 예나는 축하해.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 라고 했다. 그들은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 한국 가정식의 따뜻함 속에서 예은은 대나야, 나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예나는 나도.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싹 텄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 분쟁을 제기했다. 결혼 기간이 짧아서 집안 모기야 법정 소송이 시작되었다. 예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나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돈 때문에 라는 말이 두려웠다. 예나가 날 어떻게 볼까? 탐욕스러운 여자로 그녀는 혼자 버텼다. 밤에 한강 다리를 건너며 바람에 속을 털어놓았다. 오빠, 왜 나한테 이 짐을? 예나는 예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예은은 일이 바빠서 라고 얼버무렸다. 그들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그곳에서 예나는 사랑은 비밀 없이 솔직해야 해라고 말했다. 예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솔직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그날 그들은 손을 잡고 내려왔다. 예은은 언젠가 말할게 라고 중얼거렸다. 소송이 진행되며 예은의 삶은 피폐해졌다. 직장에서 실수도 늘었다.
클라이언트가 집중 안 해, 라고 타박했다. 예나는 위로를 주기 위해 매일 왔다. 예은아, 내가 필요해. 그 말에 예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전주 한옥마을로 여행을 갔다. 전통 한옥에서 머물며 한지 등불 아래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문화는 가족을 중시하지만 때론 그게 족쇄야, 예나가 말했다. 예은은 나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아라고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하지만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돌아온 서울에서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차가웠다. 판사는 상속 증거를 제출하세요 라고 했다. 예은의 변호사는 유언장에 명확히 부인 몫이라고 주장했다. 시어머니는 그 애가 우리 오빠 속여 라고 소리쳤다. 예은은 무너질 뻔했다. 공판 후 예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무슨 소송이야? 예은은 가족 문제라고만 했다. 예나는 혼자 끙끙 앓지 마으나 믿어라고 했다. 그날 밤 그들은 예나의 집에서 포옹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예은은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예나는 나도. 하지만 숨기는 게 뭐야? 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예은은 결정했다. 말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예나의 비밀이 드러났다. 예나의 전 연인이 나타난 것이다. 예나야, 아직 날 사랑하잖아. 그 여자는 예나의 과거 연인, 직장 상사였다. 예은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카페 앞에서 예나가 끝났어 라고 말하는 모습. 하지만 예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나도. 숨기고 있잖아. 그녀는 도망쳤다. 눈 속에서 눈물이 섞였다. 집에 돌아온 예은은 앱을 열었다. 700만 달러. 이 돈으로 도망칠까? 예나에게.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녀는 울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예나의 메시지. 미안해. 설명할게. 예은은 만나자라고 답했다. 그들은 한강에서 만났다. 눈 쌓인 강변. 예나는 그 사람은 과거야? 너만 사랑해 라고 했다. 예은은 나도. 비밀이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그들은 화해했다. 키스 속에 눈물이 녹았다. 봄이 오자 벚꽃이 서울을 물들였다. 예은과 예나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장터에서 산 김밥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소리가 터졌다. 예나야, 우리처럼 행복한 커플 많아? 예은이 물었다. 예나는 한국에 숨겨진 사랑 많아. 드라마처럼 그들의 사랑은 이제 일상이었다. 하지만 소송은 여전했다. 시어머니 측이 증인을 세웠다. 남편이 가족에게 줄 거라고 말했어. 거짓 증언. 예은의 변호사는 증거 없음디라고 반박했지만 예은은 지쳤다. 이 돈이 날 저주하는 것 같아. 예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는 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한국 고아원에. 남편이 원했을 거야. 익명으로 송금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신우이가 졌니? 돈 많다면서. 왜 우리한테 안 줘? 라고 전화했다. 예은은 법대로 할게 라고 끊었다. 스트레스로 그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두통, 불면. 예나는 병원 가자 라고 했지만 예은은 괜찮아 라고 했다. 예나의 소설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숨겨진 강목. 주인공은 상속을 숨긴 여자. 예은은 읽으며 소름이 끼쳤다. 이거. 나 닮았어. 예나가 정감은 내가 줬어.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풀어내는 이야기야 라고 했다. 출판사 미팅에서 예나는 성공했다. 축하해.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로 예은이 제안했다. 제주도는 한국의 로맨틱 아일랜드. 그들은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 검은 모래사장, 한라산 등산. 손잡고 걸으며 예은은 여기서 살고 싶어라고 말했다. 예나는 돈만 있으면 장난스럽게 웃었다.
예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소송이 고조되었다. 공판에서 시어머니가 무너지며 울었다. 우리 오빠가 왜 그 애한테? 예은은 동정심이 들었다. 어머님,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상속은 유효라고 판결했다. 승소. 예은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기쁨 대신 공허가 왔다. 이 돈으로 뭐 할까? 그녀는 예나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그들은 인사동 골목에서 만났다. 전통 찻집. 녹차 향이 피어올랐다. 예나야, 내 비밀. 남편이 700만 달러를 남겼어. 장례식 때 로그인만 하고 아무 말 안 했어. 예은의 고백. 예나는 놀라지 않았다. 알았어. 내 소설에서 느꼈어. 예은은 미안해. 숨겨서. 너한테 의심 사서 눈물이 흘렀다. 예나는 사랑은 비밀을 용서해. 하지만 이제 함께 쓰자. 우리 꿈으로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카페 오픈, 예나의 출판사 지원, 여행. 한국의 꿈. 하지만 반전이 왔다. 예나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예나, 그 돈 때문에 예은이랑 사귀는 거 아니야? 소문이 퍼졌다. 예나의 친구들이 조심해라고 했다. 예은은 상처받았다. 나 때문에. 예나가 고통받아 그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예나는 믿어. 그건 거짓이라고 했지만 예은의 불안은 커졌다. 가족들도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 사귀냐? 라고 몰아붙였다. 예은은 아니에요 라고 부정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여름이 다가오자 갈등이 폭발했다. 예나의 전 연인이 예은에게 접근했다. 예나가 돈 노려. 나처럼 버려질 거야. 예은은 흔들렸다. 정말 그녀는 예나를 피했다. 메시지도 안 보냈다. 예나는 절박해졌다. 왜 그래? 설명해줄게요. 하지만 예은은 문을 잠갔다. 그날 그녀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이 사랑. 돈 때문인가? 바람이 그녀를 밀쳤다. 예나는 달려와 안았다. 사랑해. 돈이 아니야. 그들은 울며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소송 승소 후 예은은 돈을 관리했다. 일부는 가족에게 줬다.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화해의 시작. 예은과 예나는 다시 가까워졌다. 부산 바다 여행. 파도 소리 속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예나의 말, 예은은 등이라고 답했다. 가을잎이 물들 때 예은과 예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예은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홍대의 작은 공간, 한국 전통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 예나는 소설을 출간했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라고 말했다. 언론은 레즈비언 로맨스라고 추측했지만 그들은 부정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변화. LGBTQ 권익 단체가 그들을 응원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신우이가 돈을 더 요구했다. 사업 실패해서 예은은 도와줄게. 하지만 마지막이야 라고 했다. 가족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다. 시어머니는 오빠가 내 행복 원할 거야 라고 편지를 보냈다. 예은은 용서했다. 고마워요, 어머님. 예나와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주말에 가서 쉬었다. 한라산 등산로에서 손잡고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떨까? 예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예나는 집양해서. 한국에서 가능해질 거야. 의 그들의 대화는 꿈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왔다. 예나의 출판사에서 소설 내용 때문에 보수 독자 불만지라고 했다. 예나는 내 이야기야. 바꾸지 않아 라고 버텼다. 예은의 스튜디오는 성공했다. K-팝 앨범 커버 디자인. BTS 스타일의 세련됨.
클라이언트가 감성적이에요 라고 칭찬했다. 예은은 사랑에서 나왔어요 라고 속으로 웃었다. 그날 밤 파티에서 예나를 초대했다. 친구들이 커플이라고 물었다. 그들은 손잡고 네라고 답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노인들은 변태라고 수근거렸다. 예은은 아팠지만 예나가 불인강해라고 했다. 갈등의 정점은 예나의 전 연인이었다. 그녀가 스캔들을 터뜨렸다. SNS에 예나가 돈 때문에 배신 포스트. 예은의 가족이 봤다. 그만해, 예은이 소리쳤다. 예나는 증거 없어. 무시해라고 했지만 예은은 무너졌다. 나 때문에. 내 경력 망쳐. 그녀는 도망치려 했다. 공항으로. 제주행 티켓. 하지만 예나가 쫓아왔다. 가지마, 함께 싸워. 공항 라운지에서 그들은 대화했다. 내가 잘못했어. 돈 숨긴 거, 내 과거 의심한 거, 예은의 사과. 예나는 사랑은 용서야. 한국 드라마처럼 그들은 웃었다. 돌아온 서울에서 그들은 공동 성명을 냈다. 우리 사랑은 진짜 지지자들이 모였다. 시위, 인터뷰. 한국의 LGBTQ 운동에 불을 지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 오는 날 한강에서 프로포즈. 예나가 무릎 꿇고 영원히 함께, 예은은 등이라고 했다. 반지가 한국 옥으로 만든 것,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가족들은 초대했다. 시어머니가 왔다. 행복해라의 눈물이 글썽였다. 화해의 눈물. 하지만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예나의 건강이 나빠졌다. 소설 쓰는 스트레스, 과거 트라우마. 병원 진단, 우울증. 예은은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그녀는 스튜디오를 접고 예나를 돌봤다. 함께 이겨 한국의 한의원, 명상. 예나는 회복했다. 내 사랑 덕분이야.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돈, 가족, 사회. 하지만 더 강해졌다. 새해가 밝았다. 예은과 예나는 제주집에서 새 출발을 했다. 예은은 온라인 디자인으로 전환. 전 세계 클라이언트. 예나는 두 번째 소설을 썼다. 용서의 강. 베스트셀러. 그들은 LGBTQ 커뮤니티 센터를 후원했다. $700만 일부로. 이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 가족 관계는 안정되었다. 시어머니가 제주를 방문했다. 예나 씨, 예은이 잘 부탁해. 예나는 네, 어머님 한국의 예절 속의 따뜻함. 시누이들은 사업 성공. 언니 덕분이야. 사회적 변화도 왔다. 한국 정부가 동성 결혼 논의? 그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숨겨진 사랑의 목소리 예은과 예나는 토크쇼 출연. 사랑은 국경, 성별 없어요. 청중 박수. 하지만 마지막 시험. 예나의 전 연인이 자살 시도. 너 때문에 편지. 예나는 충격. 내 탓인가? 예은은 아니. 우리 탓 아냐? 그들은 병원에 갔다. 용서의 대화. 행복해져. 전 연인은 미안해. 치유의 시작. 봄, 벚꽃 아래 결혼식. 친구들, 가족. 한국 전통 예식. 한복 입고, 백년 가약. 영원히 키스. 눈물과 웃음. 그 후, 그들은 제주에서 살았다. 강아지 키우고, 책 쓰고, 디자인. 한강을 그리워할 때 서울로. 사랑은 지속. $700만 잊혔다. 중요한 건 마음. 에필로그, 노년의 그들. 손잡고 한강 벤치. 로그인만 했던 그날, 운명이었어. 예은의 말, 예나는 사랑이야. 미소. 강물은 흘렀다.